그 집사람과 아이들이 코 고는 소리에 또 코를 골다가 숨을 안 쉬니까 너무 놀라서 저를 깨우러 온 적도 많았습니다. 숨을 못 쉬는 거. 숨 못 쉬는 게 사실 제일 큰 고통이었거든요. 그래서 코로 숨을 못 쉬니까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은 입이 또 너무 바짝 마르니까 그게 사실 제일 불편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성인 70%가 콧구멍을 나누는 비중격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비중격 망곡증의 증상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제일 대표적인 거는 코 막힘이죠. 그리고 코가 막히기 때문에 코의 점막에 증발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콧물이 안에서 정체를 하게 되고 그것이 흘러나온다든지 아니면 뒤로 넘어간다든지 이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 비중격의 점막이 마르면서 코피가 자주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알레르기 비염이나 축농증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코막힘으로 인해서 결국 집중력에 장애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은 특히 수험생, 학생들에서 학업 능력을 떨어뜨리거나 또 직장인에서 업무 능력을 떨어뜨리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몸은 좌우 대칭의 균형을 유지하며 건강을 지키는데요. 하지만 사소한 변화라도 한쪽에서만 나타난다면 좋지 않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숨쉬기의 명작으로 다시 그리는 인생, 지금 바로 알아봅니다. 정확한 진단으로 코막힘의 시작점을 찾아 시원한 숨길을 열어주는 이비인 호과 전문의 이태훈 원장. 안녕하세요. 허남길이요. 제약회사에서 일하며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을 만나는 허남길 씨. 한두 번이면 그러려니 했을 텐데 요즘 따라 자꾸만 코피가 흐릅니다. 코안이 바짝 말라붙고 비염도 심해졌죠. 밤에도 코가 막혀 잠에서 깨기 일수. CT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코막힘이 계속돼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면 단순 감기가 아닙니다. 비중격이 휘어져 한쪽 콧구멍을 막고 있는 거지요. 사실 20대부터 증상은 조금씩 있었는데 이제 30 들어와서부터 좀 증상이 심해지기 시작해서 좀 수술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제가 왼쪽 코 점막이 좀 약한 편이어서 약간의 자극만 있어도 좀 코피가 자주 났었는데 특히 외부 활동이나 운전할 때 좀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코피 때문에 많이 불편해서 다른 이비인후과도 자주 갔었는데 진료받고 약 처방 받았는데 그게 일시적이라서 좀 근본적인 원인을 좀 해결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수술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어느덧 수술한 지 2달이 넘었는데요. 답답해 보이던 공기 통로가 시원하게 뚫리고 휘어있던 비중격도 반듯하게 서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알겠어요. 네, 앉으시고요. 네. 네. 코 막히는 거는 이제 좀 많이 좋아지셨다 그죠? 네, 많이 편해졌습니다. 네, 네. 예전에 코피라는 것도 좀 있었는데 코피는 좀 어땠어요? 코피는 한 번도 안 났고요. 네. 숨 쉬는 게 또 많이 편해져서 좀 삶의 질이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네. 오늘 그 CT 사진 찍고 오셨는데 이전에 보였던 비중격 망곡은 잘 교정이 돼서 중격은 똑바로 잘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잘 됐네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자, 코 안에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단순히 숨 쉬는 불편함을 넘어 수면 장애와 두통까지 일으키는 비중격 만곡증.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속으론 삶의 질을 엉망으로 만드는데요. 코 속 경과도 확인해 봅니다. 오른쪽 코 안은 넓은 대신에 코살이 이렇게 많이 컸었고 왼쪽이 상당히 좁았었는데 네. 오늘 수술한 거 보면 왼쪽 많이 넓어졌고 중격도 똑바로 잘 됐습니다.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네. 비중격 망곡이 심했기 때문에 비중격 교정술을 시행을 했고요. 종종 코피를 주스러 오시는 분들 중에 비중격이 많이 휘어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 이유가 비중격이 이렇게 휘게 되면 코안이 한쪽은 넓어지고 한쪽은 좁아지는데 좁은 쪽으로 공기 흐름이 상당히 빨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코의 점막이 말라서 그 아래에 있는 혈관이 노출이 되고 그 혈관이 터져서 코피가 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잦은 코피가 한쪽에서만 계속 난다. 이런 경우에는 비중격 망곡증을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코 점막에 붓기가 좀 더 가라앉을 때까지 한 번씩 코 세척을 하면서 이렇게 관리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허남길 씨. 편안한 숨결 속 평범한 일상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일단 병원 진료를 계속 주기적으로 받고 있고요. 제 병원에서 코 세척이라든지 그다음에 연고 같은 거 잘 바르고 있고, 그리고 예전에 이제 공 차는 게 좀 꺼려졌었는데 요즘 수술하고 나서는 좀 자유롭게 편하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허남길 씨에겐 봄은 기대와 함께 걱정도 따라오는 계절이었는데요. 후회 없는 선택으로 모든 걱정을 이겨냈습니다. 일단은 많이 가장 불편했던 부분들이 없어지고 나니까 일단 뭐 잠도 잘 자고, 잠 잘 자다 보니까 평소 컨디션도 많이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매일 거울 볼 때도 코를 이렇게 양쪽에서 다 보는 편인데 좀 매끈하게 잘 된 것 같고, 저는 잘 모르겠는데 주변 사람들이 코가 좀 매끈해지고 인상도 좀 부드러워졌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도 육아도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인데 뭐 축구나 헬스 여러 가지 운동을 통해서 체력도 기르고 건강도 챙기고 싶습니다. 어릴 때 축구하다 다친 후 한쪽 코로 숨을 못 쉬는 박민수 씨. 콧물이 끊임없이 흐르고 구강호흡으로 인후염이 늘 따라다녔죠. 게다가 막힌 코로 매일 밤잠을 설쳐서 편히 접은 기억조차 없습니다. 코 문제는 가만히 놔둔다고 해서 나아질 일이 아니었죠. 초등학교 4학년인가 그때 이제 친구들이랑 축구를 하다가 우연히 제가 공을 되게 살짝 맞은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게 그 4학년 때 그 이후로부터, 그 공을 맞은 날 이후로부터 오른쪽 코로 아예 숨을 못 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말했더니 가까운 이비인후과 후과 갔는데 보니까 코가 조금 휘었다 해가지고 그러면 이걸 수술을 해야 되냐 물어보니까, 그때 당시에 의사 선생님께서 그래도 수술은 좀 성인이 되고 나서 하는 게 낫다 라고 해가지고, 그때 이후로는 거의 이 수술하기 전까지는 한 번도 숨을 못 쉬었었죠. 일단 제일 크게 불편한 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숨을 못 쉬는 거. 숨 못 쉬는 게 사실 제일 큰 고통이었거든요. 그래서 코로 숨을 못 쉬니까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은 입이 또 너무 바짝 마르니까 그게 사실 제일 불편했던 것 같아요. 수면의 질은 진짜 최악이었죠. 겨울철에는 가습기가 없으면은 아예 잠을 거의 제대로 잔 적이 없어요. 비중격 만곡과 비후된 콧살로 숨 쉴 틈이 없었습니다. 수술한 지 한 달 반 되셨고, 뭐 콧물, 코막힘 괜찮으시고요? 아예 없습니다. 일단 코 막힌 게 뚫려서 예, 좋습니다. 재채기 하거나 코 가렵거나 이런 건 그런 거는 따로 먼지가 많지 않은 이상은 괜찮고. 그것도 괜찮으시고요. 오, 좋습니다. 잘 때 이렇게 입 벌리고 자고 하고 하는 건 좀 어떤가요? 원래는 맨날 입 벌리고 잤었는데 입 딱 다물어도 그냥 완전 코로 뚫려 있으니까 그래서 훨씬 더 수월하게 이제 호흡이 가능합니다. 아이, 좋습니다. 자, 비인간경 검사 통해서 이제 코 안의 중격 상태하고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인데요. 코 안에 숨 쉬는 길이 많이 넓어져가지고 코 안에 인간과 비인경 뒤쪽까지 크게 문제 없이 잘 뚫려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네, 환자분은 비중격 망곡증이 엄청 심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오른쪽 코는 다 막혀 있어가지고 숨쉬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심한 상태셨고, 거기다가 이제 알레르기 비염이 같이 동반이 돼 있어가지고 코 점막이 더 붓고 더 힘드셨던 그런 상태셨죠. 그래서 비중격 휘어진 거를 마찬가지로 교정을 하는데, 사실 비중격이 많이 휘어져 있으면 이 수술의 난이도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때 휘어진 거를 완전히 교정을 하고, 그러면서도 비중격의 지지력을 더욱더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그런 술기가 필요한데, 저만의 그런 방법으로 수술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알레르기 비염 수술도 같이 동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증상도 보존이 됐을 뿐만 아니고 코막힘도 보존이 돼서 밤에 수면이라든지 또 일상생활 하시는데도 코로 숨 쉬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으셔가지고 활동을 아주 잘하고 계시고 삶의 질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환자분께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운동에 진심인 박민수 씨. 퇴근과 동시에 헬스장으로 출근했는데요. 양쪽 코로 숨을 쉴 수 있게 되니 운동도 훨씬 재밌어졌습니다. 평소에도 그래도 주 한 4회 정도는 꼭 운동을 하려고 많이 했었어요. 그전에는 약간 코로 숨을 못 쉬니까 뭐 유산소나 그런 거 할 때 되게 크게 많이 힘들었었는데 지금 유산소 할 때도 뭐 일반적인 운동할 때도 코로 호흡도 같이 되니까 운동 능력이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표정도 많이 좋아졌네요. 운동을 할 때는 호흡법이 중요한데요. 입 대신 코로 숨 쉬니 더 빨리 지치지도 않습니다. 트레이너 선생님도 느낄 정도라는데요. 저랑 조금 똑같은 고충이 있었던 비중격을 앓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수술 전에 숨 쉬는 거나 이렇게 운동할 때 약간 지장이 있는 거를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었는데 수술 후에 경과를 지켜보니까 평소에 조금 운동을 할 때 힘들어했던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좀 헤쳐나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크게 호흡이 가쁜 상황에서 유산소 운동이나 심박이 많이 올라간 상황에서 그 능률이 좀 많이 오른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침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저도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네. 일상생활에서 가장 크게 바뀐 거는 코로 숨 쉴 수 있는 거. 근데 그게 가장 크게 바뀌었는데 왜냐면 저희 모두 다 일상에서 코로 항상 숨을 쉬었는데 전 여태까지 못 쉬었거든요. 그래서 불편한 게 너무나도 많았었는데 수술하고 나서부터 너무 편해졌습니다. 김민석이야. 링에선 강자지만 코막힘엔 속수무책인 격투기 선수 김민석 씨. 언제부터 고생했나요? 코막힘은 좀 된 것 같아요. 한 2019년, 20년도 이때부터 좀 한번 이제 코 골절이 있어갖고 그때 이제 수술 한번 했었는데 코 골절 때 이제 수술했는데 수술이 하고 나서부터 이제 그냥 코막힘이 좀 계속 있더라고요. 예. 지금은 그때랑 비교하면은 그때는 머리도 약간 항상 무겁고 뭔가 집중하는 게 조금 차이가 많이 났어요. 일상에서 코막힘이 심하니까는 예, 집중도 이런 게 차이가 예. 이건 코막힘 증상이 있는 환자들의 코 속 공간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음향 코 통기도 검사인데요. 이 검사를 통해 어떤 질환을 진단할 수 있는지 들어보죠. 비염, 비중곡 망곡증, 후비공 폐쇄 등의 질환을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검사입니다. 비중격 교정술 이후 왼쪽 코 속 공간이 시원하게 확장됐습니다. 운동하실 때 불편하거나 그러시면 운동할 때는 너무 편합니다. 그래요? 완전 신세계예요. 예, 다행이네요. 예. 예전에는 이제 코가 좀 막혀가지고 운동하는데 좀 지장이 좀 많이 있었죠. 맞아요. 운동할 때 지금은 체력적으로도 좋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집중도가 확실히 좋아져가지고 예, 머리가 이게 항상 맑아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비중격 만곡증은 외상이나 선천적 요인으로 발생합니다. 선수에겐 코막힘으로 인한 답답함이 경기 중 집중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신중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비중격 교정술을 받으셨는데요. 사실 비중격 교정술에서 가장 흔한 합병증 중에 하나가 불완전한 교정이거든요. 재수술이 필요했었고요. 비중격 재수술을 하면서 이전에 코뼈 골절이 심하게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 정복을 시도를 했었습니다. 네, 경과는 상당히 양호해서 환자분 만족해하고 계시고 운동하는 것도 훨씬 더 이전에 비해서 호흡도 좋아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경기력도 향상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코가 이렇게 대칭적으로 아치형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 가장 충격에 강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좀 비대칭으로 있기 때문에 좀 충격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합 중에라도 코에 강한 이제 충격을 좀 피하는 것이 아무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민석 선수의 열정 넘치는 훈련 현장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격투기는 체력과 집중력이 승패를 결정짓죠. 수술 후 삶의 큰 변화를 맞이한 김민석 선수. 마지막 현역으로서의 빛나는 끝자락을 준비하고 있다는데요. 저는 조금 특별한 케이스인데 저는 17살 때부터 20살 때까지 하고 이제 좀 슬럼프랑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두었다가 원래 직장 쭉 다니다가 32살서부터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됐어요. 아무래도 이게 격투기다 보니까 훈련하다 보면은 부상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이제 한 2, 3개월 정도는 이게 스파링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가지고 아무래도 이게 실전 감각이 떨어지다 보니까는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좀 좋은 컨디션으로 운동이랑 이제 시합에 임하려고 하다 보면은 제가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수술은. 이제 운동하시면서 예전처럼 호흡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런 적이 없으니까 뭔가 이제 체력도 뭐 특별한 거 하는 거 아닌데 갑자기 확 좋아지고 성격도 이제 원래 민석이 형님 평소 모습이신 밝은 모습을 항상 유지하셔가지고 저는 동생으로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 뿌듯한 것 같습니다. 동료들도 인정한 김민석 선수의 건강 회복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전엔 약속을 갈 때마다 비강 스프레이를 챙겼지만 이젠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거죠. 새로운 시합을 앞두고 있다는데 멋진 성과 기대합니다. 아무래도 사람들 만나다 보면은 뭐 밥 먹고 뭐 중요한 이야기 뭐 카페 가서 이야기하거나 이럴 때 이제 집중을 좀 오래 못했거든요. 근데 일단 집중하는 거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고요. 잠잘 때 입 벌리고 자는데 입 벌리고 자는 것도 현저히 줄어들었고 코 고는 것도 많이 줄었고요. 뭐 일단 얼마 남지 않은 선수 생활 뭐 부상 없이 잘 마무리하는 게 목표고 지금 뛰고 있는 단체에서 타이틀을 획득하는 게 가장 최종 목표입니다. 비중격이 휘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생명에 지장이 없으니 치료를 미뤄왔던 차주환 씨. 하루하루 숨막히는 삶의 연속이었죠. 코도 많이 고시네요. 이 코가 막히면 몸 전체에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고 깊이 잠들지 못하고 그래서 선잠을 자는 날이 많아져서 낮에 졸림도 심해지죠. 가족들도 힘든 건 마찬가지고요. 코는 한 10년에서 한 20년 전부터 좀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는데 코골이가 그렇게 위험한 병인지를 제가 아직 원장님하고 검사 결과를 들으면서 제가 알았습니다. 원장님 말씀으로는 뭐 검사 항목 중에 뭐 1시간에 27번 정도 제가 숨을 안 쉬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코 한쪽이 이제 완전히 막혀 있는 걸 또 그때 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면 다운 검사와 비중격 망곡증 수술을 같이 하기로 이제 결심하게 됐습니다. 코골이를 동반한 중등도 수면 무호흡증으로 양압기 사용이 필요했습니다. 휘어진 비중격은 공기 흐름을 막고 있었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오셨네요. 네. 잘 지내셨죠? 예, 잘 있었습니다. 예. 그 양압기도 잘 쓰고 계신다, 그죠? 예, 원장님. 네, 예. 예전에 좀 중간에 많이 깨셨죠? 중간에 많이 깼습니다. 예, 예, 근데 양압기 코 수술하고 네, 양압기까지 네. 착용을 하니까 네, 수면 시간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은 비중격이 어느 정도 휘어 있는데요. 비중격은 연골과 뼈로 이루어져 있어서 약물로 교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코막힘이나 기능적 문제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면 수술이 필요한데요. 차주환님도 코막힘을 주소로 내원을 하셨는데요. 코막힘뿐만 아니고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도 같이 이제 동반이 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 비중격이 이렇게 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증상이 더 악화가 될 수 있는 게 코가 막히면 특히 잘 때는 코가 더 막히게 되거든요. 비중격 망곡증이 있으신 분들이 그러면은 이제 입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혀가 이렇게 떨어지게 돼서 상기도가 더 좁아지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이 더 심해지는 그런 결과가 초래가 됩니다.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 치료를 생각을 할 때 흔히 코골이 수술을 첫 번째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수술은 모든 경우에 모든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 환자에서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수술이 적용이 되는 경우는 목젖 부위 그리고 편도 부분이 좁은 경우에 효과를 발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혀뿌리라든지 후두개가 좁은 경우에는 효과가 적을 수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상기도 전체에 치료 효과가 뛰어난 양압기 치료가 추천이 됩니다. 그래서 자주환님 같은 경우에도 양압기 치료를 같이 하게 된 것이죠. 수면 무호흡증 확진을 받은 차주환 씨. 상태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하는데요. 수술 후에는 양압기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코나 입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공기를 불어넣어 기도를 확장하는 건데요. 하루 이틀 정도는 불편했었는데 양압기를 사용하고 난 뒤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함과 몸이 힘들다, 무겁다 이런 느낌이 전혀 없고 너무 가볍고, 그리고 코골이 소리는 착용하고 있을 때는 전혀 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에 되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차주환 씨는 세계 곳곳을 누비는 여행사를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코막힘으로 출장 갈 때마다 많은 고충을 겪었답니다. 제가 여행사 업무를 한 지는 28년이 되었고요. 보통 상품 상담 및 여행객들 인솔 해서 해외 출장을 다니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여행객들이 인원이 안 맞을 때 손님과 제가 같이 자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벽 3시쯤에 손님이 일어나 계시길래 제가 왜 일어나셨냐 하니까 코를 너무 골아서 너무 같이 자기가 힘들었다.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양압기를 사용하는 동안에는 코골이를 전혀 하지 않아서 저도 만족하고 주변도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신선한 공기에 기분까지 좋아지는 날입니다. 몇십 년 만에 제대로 된 숨을 쉬는데요. 코 속을 가득 채우는 상쾌한 공기, 마치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기분인데요. 가족들과도 더 행복한 순간을 나눌 수 있겠죠? 수술 이후 처음으로 가족 여행을 이번에 일주일 전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가기 전에는 또 저 때문에 코골이 소리 때문에 가족과 제 집사람이 또 수면에 방해가 될까 좀 걱정을 했었는데 이번 4박 5일 여행 기간 동안에는 그런 부분이 없어가지고 가족들이 만족도가 되게 높았던 것 같습니다. 숨을 쉰다는 건 살아있는 한 당연한 일이지만 누군가에겐 간절한 바람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숨은 편안한가요? 처음엔 가볍게 넘겼던 코막힘, 반복된다면 더 이상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원인을 정확히 알고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숨이 편해야 삶도 편안해집니다. 비중격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흔한 질환입니다. 하지만 비중격 망곡증이 방치됐을 때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생길 수가 있고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한 번쯤 전문의의 진료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중격 교정술은 휘어진 위치나 정도에 따라서 수술의 난이도가 크기 때문에 재수술을 막기 위해서는 완전한 교정이 필요하고 이에 필요한 충분한 경험과 섬세한 술기를 갖춘 의료진을 찾아서 수술을 받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100세 시대 건강한 삶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맑고 시원한 숨으로 건강한 일상을 이어가기 전에 여러분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